안녕하십니까, 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그 세포의 죽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나 뭐 저나 평상시에 몸에 좋다는 걸 좀 챙겨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사실 우리 세포가 어떻게 생겨서 어떤 때에 죽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뭐 혈관에 좋아요, 저건 눈에 좋아요, 이거는 위장에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 효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당장에 생긴 그 건강상 어려움, 그런 걸 극복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우리 신체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낱낱이 세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고 죽어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세포의 삶과 죽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세포의 죽음은 에이팝토시스라는 세포 자살, 그러니까 뭐 세포 자멸사라고 그럴까요?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에이팝토시스. 에이팝이 앞에 있는 APOP, 이게 그리스어로 따지면은 앞에 있는 APOP는 away, 멀리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시스는 falling,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세포의 죽음이라고 하고 에이팝토시스라고 했는데, 그 어원을 따져보니까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다, 떨어져서 사라지는 거다, 그죠? 자, 죽으면,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육신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세포가 죽으면 그 마찬가지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가 안 남아 있고 없어진대요. 어디로 갈까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몸이,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아가 생기죠. 엠브리오라는 그 태아가 생기면, 그거는 실제로는 거의 물고기하고 비슷한 형태로 처음 출발을 하는데, 제일 손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태아의 이 손 있죠. 손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개구리 같은 것들은 물갈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처음 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 말하면 한 블럭에 큰 티슈가 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에 근육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에이팝토시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포 자멸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덩어리로 있던 거를 보세요. 여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생기는 거죠. 발가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하나가 뭐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기형인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에이팝토시스가 제대로 워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아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이 에이팝토시스라는 것이 사람의 성장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에이팝토시스가 얘 뜯어냈다 했잖아요. 그 뜯어낸 세포는 어디로 갈까요? 그 뜯어낸 세포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우리가 몸에 해로운 병균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잡아먹는다는 대식세포 있죠. 대식세포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태아에서부터 어른으로까지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이 에이팝토시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세포가 스스로 죽어지면서 어떤 모양을 형성하고 큰 세포로 커지고, 그래서 아기가 큰 어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언제 그런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지만, 만약에 눈썹하고 머리카락을 비교했을 때 눈썹의 생존 주기하고 머리카락의 생존 주기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앞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이걸 묶고 다녔든지 뭐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됐을 텐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고 부위마다 생명 주기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럴 때에도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체에 새로운 부위가 바꿔져야 될 때, 그러니까 세포가 새로 재생돼야 될 때 사용되는 게 에이팝토시스라는 그 세포 자멸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병균에 감염이 됐든지 또는 암세포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세포가 생겼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적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에이팝토시스는 그 신호를 발생을 해요. 그래갖고 이 데미지된 DNA라든지 데미지된 세포를 에이팝토시스라는 공정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 에이팝토시스라는 공정 속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대식세포니 B세포니 T세포니 하는 것들, 그런 면역세포들이 달려들어서 얘를 없애는 거죠. 그런데 얘를 못 죽이면 어떻게 되냐? 못 죽이면 그게 암이 되는 것이고, 걔를 죽이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세포가 죽고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이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 에이팝토시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점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서 세포가 죽는 방식은 에이팝토시스라는 세포 자멸사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널크로시스라고 세포 괴사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든 어디 가서 넘어지든 엎어지든 간에 그래서 상처가 난 경우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화학적인 뭐 약물 같은 어떤 독성 물질을 접촉했을 때, 또는 그것을 뭐 먹었다든지 이랬을 때 생기는 세포의 데미지에 의해서 세포가 죽는 거, 그걸 보고 세포 괴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세포가 죽는 방식이 스스로 죽는 세포 자멸사, 그걸 보고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그래서 이미 예정된 대로 세포가 죽는 것. 그 다음에 하나가 널크로시스, 그러니까 세포 괴사. 이건 accidental death죠. 그러니까 뭐 예기치 않은 어떤 이벤트에서 어떤 일 때문에 그 세포가 죽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어떻게 부르냐면, 이 에이팝토시스는 이게 예정된 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죽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제 그 널크로시스, 괴사 같은 경우는 아주 지저분한 죽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이런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이게 뭐 죽는다고 치죠. 그러면 이 건강한 이 세포 안에는 세포 핵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DNA도 있을 것이고 미토콘드리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포 내에 있는 그 세포액이 있을 것이고, 요 겉에는 세포막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세포는 이제 대략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그 에이팝토시스, 예정된 죽음이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 부피가 작아져요. 쪼그라져요. 쪼그라들어서, 여러분들 보기 쉽게 좀 확대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끝이 생겨요. 요 버블 같이 끝이 생기는데,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면역세포, 그러니까 대식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나 뭐 B세포, T세포, 이런 세포들이 얘를 와서 먹어치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똑 따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똑 따먹어요. 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다른 세포를 만들 때, 재생할 때 원료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이팝토시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찌끄러기 없어요. 그래서 에이팝토시스의 이름이 falling away, 이게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흔적도 없이. 왜? 이게 재생할 때 쓰이니까. 그런 반면에 만약에 어떤 세포가 괴사가 됐다고 쳐보세요. 뭐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가 피도 안 통하고 뭐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부패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아까는 이렇게 이 끝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버블 같이 해서 얘가 신호를 할 수 있는 끝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지 않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포 막이 말이죠, 찢어져요. 세포 막이 이렇게 찢어져요. 너덜너덜해진다고요. 너덜너덜해지면서 이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그 세포액, 그 다음에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쪼개져 가지고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지저분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염증이죠. 그래서 세포 괴사가 일어나면 우리 몸에는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어떻죠? 열이 나죠. 왜? 염자라는 한자를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불이 두 개 있는 게 염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fever,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죽음이지만은 에이팝토시스라는 세포 자멸사를 통해서 죽을 때는 열이 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얘가 없어져서 다음에 다시 활용될 수 있는 재료로 쓰이는 반면에 이 널크로시스라는 괴사가 일어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런 그 물질들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는 그 최초의 현상으로 몸이 열이 나게 되죠. 이렇게 에이팝토시스하고 널크로시스, 그러니까 세포 자멸사하고 이 괴사하고는 다르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세포가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무조건 세포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세포도 정상적으로 잘 죽어줘야지 사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아셨으면 싶은 것이, 모든 세포는 그 세포 안에 DNA 복제 기능이 있어요. 그 복제 기능이 없다면은 이런 그 세포 자멸사가 일어난 뒤에 다시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흡수한 영양소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걔를 열량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세포,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모든 세포가 그 기능이 없다 그러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능이 바로 에이팝토시스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드 셀 데스가 얼마나 잘 운용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암이란 건 어떤 거예요? 어떤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얘가 자기 주위에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위해서 스스로 막 혈관을 만들고 그래갖고 주위에 있는 세포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는 막 커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양을 골고루 공급받아야 될 것을 못 받으니까 이 암 때문에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에이팝토시스, 소위 말하는 세포 자멸, 세포 자살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감염으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았든지, 뭐 DNA가 돌연변이로 손상을 받았든지,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암세포로 변형되려고 하든지 간에 정상세포가 아니면은 우리 이 에이팝토시스 시스템이 이것을 인지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불러서, 그러니까 대식세포나 B세포나 T세포 이런 것들을 불러가지고 걔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런 방어 기전이 바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포가 죽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얘기를 뭐 더 디테일하게 학술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또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그 에이팝토시스라는 기능이 잘 제대로만 활용된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에이팝토시스가 제대로 워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어차피 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암을 억제하는 그 프로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로 알려진 P53 유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